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 영상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 의식의 에너지 수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두 편에 걸쳐서 다뤘었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수준의 에너지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의 그런 수준들을 살피다 보니까 그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셨나봐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아주 또 훌륭하신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좀 이제 그거를 혹시 의식혁명에서 다루고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의식혁명 책에는 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그 영상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다뤄드리려고 해요. 이제 주제는 내가 내 세상, 내 삶의 창조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의식 수준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다뤄드리면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해 하셨던 질문, 부정적 에너지에서 긍정적 에너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이 딱 에너지 수준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총합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속하는지 그거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쪽 부정적 에너지 수준에 많이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좀 부정적 에너지 수준에 있는 모습들을 바꿔가고 있고요. 그래서 의식혁명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그 변화를 구체적인 변화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냐면, 네, 궁금하시죠? 네, 이거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네, 제 책! 나는 왜 사람을 만나면 아플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제가 그런 부정적 에너지 수준의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피해자, 로 살던 사람에서 긍정적 에너지 수준의 사람으로 내 삶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그런 그 구체적인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 치유와 통찰에 도움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보면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간단히라도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책 읽어보시라. 그러는 것도 좋지만, 네, 좀 간단히는 좀 다뤄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영상에 다뤄드리고, 이번 영상에는 에너지 수준들 우리가 지난번에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서 완전 보면서 너무너무 신받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정말 나눠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의식혁명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데이비드 호킨스가 예시를 굉장히 잘 들어줬어요. 뭐냐면 거리의 불황자라고, 옷차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리의 불황자라고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각각의 의식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예를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의 깨끗하고 화려한 동네에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혼자서 호화저택의 모퉁이에 기대어 서 있다. 이럴 경우 각각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의식 수준을 그 사람을 투영을 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수치심이었죠. 그쵸? 제일 의식의 제일 아래 수준. 이 수치심 영역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자기가 수치심에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투영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 이제 노숙자, 약간 이런 느낌의 노인을 봤을 때, 그를 더럽고 구역질하며 창피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보는 거예요. 30, 죄의식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비난을 하는, 그래서 그가 복지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50, 절망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망의 수준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절망의 그 의식 수준을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집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런 안 좋은 사회야. 사회에 대한 시선도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의 수준으로 항상 사람이든 세상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75 슬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슬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굉장히 비극적이고 친구 하나 없는 고독한 사람, 슬픔의 감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100 두려움의 수준, 저도 좀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움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협적인 존재, 그래서 사회악, 그래서 범죄 저지르기 전에 얼른 경찰을 불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125 욕망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골칫거리로 파악하고 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지 회의한다고 하네요. 본인이 도와줄 이제 뭐랄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인생의 주체적인 모습으로 도와줄 생각은 하지를 못하죠. 분노의 수준에서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불안을 느끼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조금씩 건너뛰어서 보면 200 용기. 자, 이제 긍정적 에너지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근처에 이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없을까 알아보려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피해의식, 피해자의 가장 큰 맥락이 피해자라고 보면 돼요. 부정적 에너지 수준에서는 자신을 인생과 고달픈 인생, 고달픈 이 삶에 내가 피해자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용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일자리와 거처겠구나. 이런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중용으로 가게 되면은 이 노인에 대해서 이전의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뭐 슬픈 존재, 뭐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데 중용의 수준에서는 노인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흥미롭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가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또 모 눈엔 뭐가 보이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문장이 정말 요거에 굉장히 적합한 지금 이런 해석들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0 자발성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지역 봉사단체에 가서 한번 내가 활동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성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400 이성의 수준에서는 심리학 연구의 좋은 대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수준에서는 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는 노인을 심지어 흥미로운 존재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하고 신경을 써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래서 800 평화의 수준에서는 이 노인이 우리들 자신의 잠시 동안의 표현 이렇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 수준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창조자가 될 것이냐 피해자가 되냐는 내가 갖고 있는 의식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벌체제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간단히 들어드리자면 똑같이 감방을 갔어도 이게 또 의식 수준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속하는 수감자들은 이제 자살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왔으니까 이제 다 자포자기하고 내 삶은 망했다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낙담에 차서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기도 하고, 슬픔 수준에 있는 사람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이제 슬픔의 눈물을 감추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두려움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피해 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분노 수준의 사람들은 폭력이나 공격 이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용기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왜 여기에 들어오게 됐을까라는 진실을 알려고 드는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독서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포용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뻗으며 어떤 이제 그룹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감옥 속의 변호사가 되는 수감자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은 소수의 수감자들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불황자에도 그렇고, 지금 노숙자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갔을 때도 정말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정말 대처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무리 멘트가 참 좋았어요. 이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응시가 힘들어지고, 반면에 높은 의식으로 올라갈수록 아주 오래 깊게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깊은 응시를 할수록 관심을 갖는 거고, 결국은 서로 간에 훨씬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반면 의식이 수준이 낮을수록 두려움, 수치심, 제의식으로 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사물에 대해서 응시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자기 쪽으로만. 그 두려움 이런 거에 이제 매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 수준이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의식 수준에 따라서 내 삶의 창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고달픈 인생의 피해자로 그냥 계속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은 이제 지난 그 두 영상에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식 수준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제가, 변한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다 자신의 의식 수준,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을 그렇게 정하면, 제 경험상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면 시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순간 계속 그쪽을 향해 다가가고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화이팅! 계속 가봅시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